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데, 제가 보는 차트를 아무래도 캡처를 해놓고 나중에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 차트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차트 분석을 해드릴까 해서 이 화면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와 테슬라의 뭐 투자 철회 등등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가 매우 악화되면서 이 코스닥이 전체적으로는 1.13%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이 전기차 관련 주들은 상당히 좀 아프게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거의 뭐 종가 저가 비슷하게 쭉 밀려서 끝났는데 지금 코스닥 종목을 보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클릭하면 바로 옆에 이 차트가 뜨도록 해놨고요. 웬만하면 일봉보다는 뭐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일봉 보는 것보다는 항상 월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 주식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알기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과거 차트가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는 딱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로고 차트 하시면 됩니다. 로고 차트로 하면 이렇게 과거의 주가 상승률이 아주 잘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로고 차트는 변화율로 차트를 새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 뭐 우리나라 1980년 1월 4일자로 코스피가 100인데 로고 차트 개념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100에서 200 갔으면 100% 상승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뭐 큰 폭 상승했었지만 지금 2600 뭐 이러다 보니까 당시 100에서 200 간 거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로고 차트가 아니라면. 그런데 로고 차트로 보게 되면 1년 만에 100% 상승을 한 게 꽤 크게 차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장기 시계열로 보실 때는 로고 차트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고로 보시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58만 4천 원에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다시 좀 크게 해서 보면 우리가 네, 이 기업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는 이 5개월 이평선을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5개월 이평선을 계속 뚫지 못하고 부딪히면 빠지고 부딪히면 빠지고 이번에도 부딪히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게 올해 들어와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은 작년 한 3월부터 그죠? 5개월 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이 기업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5개월 이평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7월 26일인가 고점 쳤었죠. 그때 고점 치고 이렇게 5개월 이평선이 빠지면서 움직이고 그때도 제가 뭐 김작가든 어디 나가면 어,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로고 차트를 없애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면 어, 말 그대로 내가 트레이더라면 트레이딩에 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은 5개월 이평선이 깨지면 탈출한다. 그거 하나만 지켜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5개월 이평이 깨지면 나는 탈출.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트레이딩 영역에서도 돈을 벌 때 좀 많이 벌고 터질 때는 좀 적게 터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거꾸로 매매하시죠. 이 올라가는 구간에, 아, 내가 왜 이 주식을 안 샀을까? 왜 조금 샀을까? 아니면 왜 내가 조금 먹고 팔았을까? 예, 그런 거 후회하다가 이렇게 대상투를 치고 빠질 때 오히려 이 어깨에서 사시게 되죠. 이 5개월 이평선 막 이런 데서 사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주식이 핵심 우량 주식이 40% 빠지면 사잖아요. 30% 깨질 때부터 매수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기업이 시클리컬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기업이 아니다 싶으면 이 추세선에 거스리는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5개월 이평선 월봉을 보면서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항상 저는 미국에서 대장주가 있고 그 대장주의 밸류 체인을 투자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그런 투자의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면 지난 예전에 제가 테슬라를 보면서 전기차 밸류 체인을 투자해서 2020년도에 저희 고객분들 큰 수익을 얻었을 때 보면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차트이거든요. 테슬라 차트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이때 흑자 전환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 크레딧 세일 부분이 이익에 많이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테슬라의 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지만 아무튼 이때부터 실제 보시면 11달러에서 414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와 40배가 올랐다 그죠? 물론 그때 곱하기 3 하면 되죠. 액면 분할을 얼마 전에 했었기 때문에 3 해서 1200불 간 거나 마찬가지고 한 35불에서 1200불을 간 건데 자, 이때도 보시면 5개월 이평선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가 21년도에 왔다 갔다 하다가 22년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 22년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죠? 5개월 이평선은 깹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미국 시장이 페드가 고금리를 올리면서 뭐 시장 자체가 그 하락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모양이 안 좋았던 게 10월에서 11월, 12월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10월 달에 바닥 쳤었잖아요. 10월에 바닥 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한 번 더 크게 빠집니다. 10월 달에. 이때 당시에 36%나 빠졌고 테슬라가 이때 11월 달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서 테슬라 주식을 그때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대주주 매도까지 이어져 있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영업이익률이었죠. 영업이익률이 계속 꺾이면서 2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그때 당시에 22년도에 16.8% 나왔던 영업이익률이 23년 되면 9%까지 빠지잖아요.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꺾이니까 그걸 미리 선반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율적인 반등이 들어왔고요. 이 반등이 들어오는데 영업이익률이 훼손하지 못하는 걸 보고 저희가 이 275불 언저리에서 테슬라 주식을 저희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요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테슬라 주식을 땡큐 하면서 더 사기도 했었고 요때 100불이 살짝 깨졌을 때도 101.8 뭐 이렇게 갔을 때도 저희 아침 모닝 브리프라든지 웜의 신박에서도 여기는 오히려 컨빅션 바이를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요 275불 갔을 때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계속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저희가 그나마 위에서 좀 잘 줄인 편이었는데
근데 210불 언저리 여기서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훼손을 하긴 했지만 테슬라의 전체적인 음 여러 가지 테슬라가 뭐 FSD가 계속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봉상에 뭐 200불 밑에서는 또 매수하는 가격대라고 저희들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200불 밑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월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봤더니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줄을 빨간색 선으로 쭉 그어놨는데 여기에 부딪히면서 약간 쐐기형 이걸 웨지형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웨지형 패턴이 웨지형 조정이죠. 웨지형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서 테슬라는 올 초부터 연말 한 10월에서 길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이 웨지형 조정에 들어갔고 이 웨지형이 그 쐐기형의 꼭지점에서 그러면 어디로 틀 건가? 그 어디로 튀는가는 펀더멘탈이 결정하거든요. 그 펀더멘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일회성 비용을 감안을 하면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일단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ESS에서도 고성장이 나오고 상당히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차량 판매 자체는 지금 올해 200만 대가 살짝 뭐 안 될 수도 있다. 뭐 190만 대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한데 그 부분이 다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 고점 대비 47%나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우리가 몰랐던 그런 ESS를 통해 가지고 이익률이 개선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일봉 차트로 보면 지난번에 138불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쫙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271불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테슬라의 가장 메인 중요한 사업부인 전기차 자체가 아직까지는 캐즘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그 주저앉은 모습이 희한하게도 이번에 저는 아닌데 아직까지 쐐기형 모양의 조정이 지속되는 건데 이번에 36% 오르면서 271불까지 갔을 때 이게 바로 뚫라 했는데 결국은 7월 말에 주가가 다시 232불로 쭉 내려오면서 이 선은 제가 옛날부터 그어놨던 선인데 희한하게 이 선 밑으로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쭉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놓긴 했는데 자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6월 달에 미국 갔다 오면서 그죠? 6월 달에 갔다 오면서 미국에서 테슬라의 로봇 가치 그 로봇 가치를 보면서 이야 앞으로 이 로봇 가치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단기적으로 이 쐐기형 모양에서 위로 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고 그 로봇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전고점이었던 이 414불 21년 11월에 고점을 뚫는 거는 이 로봇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